보고서는 컴투스, 그다음에 LG전자, 인크로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. 자, 컴투스가 매출액 1,49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2% 성장하였고 영업이익은 10%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. 매출이 15% 초과하였고 영업이익은 부합한 수준인데 그 이유는 위지역 스튜디오의 연결 편입 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을 좀 제외를 한다고 하면 매출액은 9% 정도 미달을 하지만 영업이익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그냥 저냥 실적이 나오겠다 이 정도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논란의 P2E 게임을 3종에 대해서 런칭할 예정인데 우선 먼저 서머너즈워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골프스타, 그다음에 아직 하나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게임 아이템 환전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게 이제 토큰의 이름은 C2X라고 하고요. 그래서 P2E 게임은 맞으나 NFT 기반은 아니라고 합니다. NFT 기반은 아니고, 그리고 골프스타는 2분기 때,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직 시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NFT 게임은 아니고 확실히 선을 그었고, 이것도 결국엔 나중에는 이 NFT 기반으로 한 게임도 런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컴투스는 컴투버스라는 메타 플랫폼을 만들었고, 거기엔 디지털 오피스 사업과 엔터, 커머스, 금융, 의료까지도 여러 가지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, 오피스 출근 시에 토큰을 또 부여하는 등 또 이제 뭐랄까요? 개근이라고 할까요? 네, 이런 걸 좀 독려를 좀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30대 유저에게, 약간 10대 유저들에게 제페토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, 제가 최근에 제페토를 이제 설치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, 뭐 사실 뭐 거의 하는 건 없고, 자체적으로 마이크가 세팅돼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 디스코드에 뭐 그냥 뭐 다른 버전? 진짜 그냥 라디오처럼 서로 그냥 그냥 얘기하고, 뭐 사실 뭐 그러면서 뭐 싸우는 것도 보기도 했는데, 네,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컴투스는 이제 1게임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넘어가면, 네, 됐죠? 요렇게. 자, 그래서 요 메타버스 이제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은데, 첫 번째로 우선 이제 뮤직하우도 있고, 차이 코퍼레이션, 그 다음에 캔디 디지털, 그 다음에 K뱅크,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여기 안에 있는 뭐 위지업,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장한 레몽레인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컴투스, 데브시스터즈, 네, 뭐 요런 회사들도 있고, 네, 뭐 코인원, 그 다음에 요렇게. 네, 그래서 요 생태 구축이 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나중에 좀 조사를 좀 해보시고, 이게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. 같이 사슬인데 결론적으로 컴투스에 대한 이 컴투버스가 매력도가 이제 올라가고 하면 이 생태계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로 넘어가서 이제 두 군데 볼 건데, 여기 목표 주가가 18만 원이고 여기도 18만 원입니다. 근데 목표 주가는 하향을 좀 했습니다. 여기서는. 그래서 보시면 우선 영업이익이 실적 시장 컨센서스 상으로 하회를 좀 했고요. 그 이유는 물류비,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등 상승입니다. 그리고 완성차에 대한 생산 차질이 좀 빚었고요.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LG전자는 1년 텀을 잡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이유가 이런 차질들이 벌어지면서 흑전을 예상을 했던 전장 사업이 올해 1분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도 경쟁사들보다 판가 인상의 보수적이어서 수익성이 하락이었지만 4분기에도 매출액 기준 글로벌 1위를 지켰습니다. 홈 엔터테인먼트 특수 소멸과 패널 가격이 촉발한 판가 이상 등으로 인해서 연말 성수기 수요가 예년만큼 미흡했고요.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TV에서는 조금 안 좋은 좀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, 거기에 또 태양광 모듈의 부진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. 또 요거는 나중에 또 영상에 올라갈 하나솔루션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글로벌 공급난과 비용 요인이 지속되고 있고요. 그에 반해서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에 기반한 상반기 기대감은 또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OLED 라인업을 42인치부터 97인치까지 확대를 했고, 또 여기서 밑에서 나오는 얘기겠네요.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이 TV 수요가 왜 필요하면 나중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한 띵크큐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TV가 고급 라인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리고 또한 미국 시장에서 성장 기회가 있는데 교체 사이클이 다가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공급난 때문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데에서 사실 물건이 많이 안 팔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체 주기도 훨씬 더 이연돼서 수요가 남지 않을까라고 좀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다음에 LCD 패널 가격의 안정화, 그다음에 수익성이 우호적이다. 그래서 성장세로 회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TV 쪽, 가전제품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. 이쪽에서는 이제 좀 저평가 이유를 보면 거의 같은 얘기로 되어 있어요. 같은 얘기로 좀 되어 있고, 여기도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는 TV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했냐면, 삼성전자가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점유율 1위 브랜드로 인식이 높은 LG전자가 이제 반사이익이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역시 가전제품 하면 LG다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. 네, 그 부분들. 그 다음에 전장 사업, 이 VS에 대한 거는 이제 전 보고서는 없었잖아요, 그죠? 여기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확대가 유지가 가능하다. 반도체 이제 공급 차질은 결론적으로 하반기가 갈수록 해소가 될 것이고, 그렇게 되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주가를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크로스입니다.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16% 성장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8% 성장으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고요. 최대 실적 갱신 페이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미디어랩 같은 경우 14%, 그 다음 TDL 같은 경우에 98%,
89% 되는 네, 영업이익을 발생했고 원가와 판관비 효율화에도 유효해서 개선된 실적이 달성이 가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미디어랩의 치붓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마케팅 강화 수혜를 좀 입고 있고요.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함에 따라서 더욱더 디지털 광고에 따라서 광고에는 큰 수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장기화가 이제 강화가 될 것이고요. 신규 비즈니스의 TG랩 플랫폼 커머스로서의 카테고리 및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차트 살펴보시면 오늘 게임주들도 전부 다 좀 무너졌습니다. 거의 뭐 최저가를 기록하고 계속 경신하고 있는 크래프톤, 그 다음에 넷마블도 있고, 예, 그 다음 위메이드, 컴투스 전부 다 뭐 폭락을 좀 하고 있는 네, 시기입니다. 성장주에 대한 이제 그 폭락이죠. 네, 그래서 컴투스도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이때 내려왔던 폭보다는 좀 적겠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변동성을 이뤄냈던 만큼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좀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좀 진정성에 다다를 때까지는 조금은 관망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주회 회사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, 컴투스 홀딩스입니다. 뭐 거의 주가당 지금 8만 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네, 잘 인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점 형성 이후에 지금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월봉상으로는 잠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번 달 하락봉 다음 달까지 뭐 하락봉을 경신하면 사실 거의 여기도 매수에 거의 근접한 사이즈가 나옵니다. 됐죠? 네. 그리고 여기 재무제표 보시면 성장성 네,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4분기에는 3분기에는 좀 감소를 했겠고 그래도 불안하시다 하시면 이 LG전자 우를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네, 뭐 주가 거의 똑같고 100%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100%잖아요. 그죠? 2배 해도 본주가에 대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우선주이다. 물론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좀 아쉬움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1년 정도를 보유하겠다. 왜냐면 자동차 보급시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도 더 한 달 뒤로 더 밀릴 수도 있어서 꾸준히 좀 길게 본다고 하면 뭐 한 달에 뭐 얼마씩이라고 할까요? 뭐 단돈 50만 원씩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한 달이면 500만 원 정도, 1년 거의 다 가까이 보면 500만 원 이상 보이잖아요. 500만 원에 더블 하면 그죠? 수익이 500만 원 될 수 있는 거예요. 주가 100% 올라가게 되면. 네,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금 붙듯이 좀 부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저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해가면서 뭐 매수할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잘 좀 알뜰살뜰 아끼고 여기저기 수익을 좀 잘 내가지고 LG전자 우를 좀 잘 진득하게 모아서 나중에 연말이 됐었을 때 또 꾸준히 주가를 좀 팔로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이제 인크로스고요.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확인된 만큼 이미 턴 어라운드를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이번 주 봉이 조금 다소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. 예전에 뭐 인크로스라든가 뭐 이지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동종업계에도 많죠. 여기 보시면 네, 제일기획, 이노션 이런 것들 네, 같이 올라온 것 치고는 많이 올라왔습니다. 실적도 그만큼 올해는 고성장이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보고서 올렸는 그 시리즈에 이제 제일기획과 이노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인크로스의 다른 대체제를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일기획과 이노션 보고서 읽어볼래? 영상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